자,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장기간 사용할 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기출 문제나 그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정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간 기능 손상에 의한 간 기능 장애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말로 파라세타몰이라고도 하고요. 요거 두 개는 성분명이 되는 거고요. 상품명으로 이제 타이레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통증 조절을 위해서 쓰는 약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인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분류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타이레놀이고 하나는 아스피린입니다. 둘 다 콕스에 작용하는 약물이고요. 이 사이클로옥시나제 요거는 두 군데에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중추에서 작용을 하고요. 하나는 말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콕스에서 작용할 때 제일 중요한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죠. 프로스타글란딘. 이 프로스타글란딘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게 염증 반응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콕스의 작용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게 되면 열나고 통증 생기고 염증 생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콕스가 말초에 있는 콕스에 작용을 하게 되면 아스피린이 작용할 때 얘기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고 열나지 않고 통증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스피린을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중추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중추의 콕스에서는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썼을 때 효과는 해열, 진통 이 두 가지 작용만 있습니다. 물론 이 말초에 생기는 프로스타글란딘은요 염증뿐만이 아니고 이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어서요. 아스피린 많이 먹으면 오랫동안 먹으면 지혈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혈관, 심장 이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 뭐 혈전 이런 거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진통제보다는 조금 적은 양, 소량으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요 성질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플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서도 작용을 하는데요. 위산을 분비시키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 먹게 되면 위장 장애가 생기거든요.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은 둘 다 과량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장기간 사용을 할 때 간이라든지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부작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타이레놀, 그러니까 아미노펜이 경우 이게 간에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 간에서 대사되는 중간 산물의 하나가 NAPQI 요 물질이 생기는데요. 얘는 벤조퀴닌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N아세틸, 아세틸이 N기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N아세틸 P 벤조퀴논 이민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독성 물질이에요. 얘가 그 간세포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이제 특정 아미노산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 하는 물질이거든요. 얘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작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해서 손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는 간세포에 들어있는 요 NAPQI하고 잘 결합을 하는 요 특정 아미노산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애예요. 요거를 이제 SH기라고 하는데요. 요 SH기에 잘 붙는 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간세포 말고 요 세포 대신에 클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애가 SH기를 가지고 있어서 요 NAPQI하고 결합을 하게 해가지고 요 간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보다 더 많은 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먹는다든지 아주 오랫동안 먹게 되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는 시간이 오겠죠. 그 이후부터는 요 간세포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점점 이제 손상되는 간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물론 요 망가진 단백질은 신장에 가서 쌓이게 되면서 신독성이 생기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간세포가 망가지는 과정은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어본 걸로 충분하시고요. 결과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레놀 오랫동안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간 기능이 손상이 올 수가 있다. 신장도 손상이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통증 사정 척도 PQRST 여기에서 R 이 R을 사정할 때 해당하는 질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자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풀네임을 기억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영어 단어가 좀 어렵죠. 요 R이라고 하는 게 relieving or aggravating이거든요. relieving이 완화시키는 거고요. aggravating이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요 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드느냐, 어떻게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답 3번이죠. 어떻게 할 때 통증이 심해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통증 사정 척도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PQRST 있고 그다음에 NRS 있죠. 1점부터 10점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픈 정도가 몇 점 정도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FPRS가 있죠. 이건 뭐예요? 얼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일 때 얼굴 표정으로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PQRST는 좀 영어 단어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죠, 그죠? 자, P는 포지션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부위를 물어보는 거고요. Q는 퀄리티 통증의 양상을 물어보는 거죠. 둔하게 아픈지, 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지, 압박감이 있는지, 뭐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인지, 뭐 이런 통증의 특성 또는 양상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제에 나왔던 게 이제 R이죠. relieving or aggravating factor예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뭔지,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S는 severity. 그러니까 그 환자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severe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이거 영어 발음은 severe 이렇게 안 하던데 병원에서는 sever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severe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통증의 강도, 얼마만큼 통증이 심하냐 요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T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물어볼 때는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아픈지, 한번 아프면 얼마 동안 아픈지 이런 걸 물어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QRST 저처럼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요 영어로 기억하시지 말고 한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어떤 방식으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통증이 덜 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다음 네 번째, 얼마만큼 아파요? 네, 5번에 언제부터 아파요? 요렇게 한글로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